자, 두 다항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사실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AB를 구하는 게 아니고 G2하고 G'2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접선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랑 접점의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G2도 구해야 되는 거고 뭐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G'2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저 위에서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극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F2하고 G2가 같다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F2하고 G2하고 같으면 사실상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fx-gx라는 새로운 함수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f2하고 g가 같기 때문에 함수값은 0이라서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f'2 g'2 이놈이 2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위에서 얻은 이 i는 가에 대입을 하시면 g2는 8f2 7이 되고요. f2하고 g2하고 같으니까 7f2가 7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f2와 g2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로 똑같이 가해서 이번에는 가의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가는 항등식이니까 가의 양변을 미분하면 g'x는 3x의 제곱 fx 플러스 x의 세제곱 f'x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x에 2를 대입하시면 g'2는 12f2 더하기 8f'2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f2가 어차피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12예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에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f'2와 g'2를 둘 다 알겠네요. 계산 과정 생각하고요. f'2는 마이너스 2고요. g'2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접선은 점 2,1 이고요. 1 지나고 기울기는 얼마냐면 G'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9일 거니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놈은 16 더하기 81 그러니까 97 되겠네요. 구하라는 것이 G2와 G'2다 이걸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그죠? 다음 483번 3차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A, B의 중점 M에서의 접선인데 3차함수는 물론 이제 극점이 있냐 없냐 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극점이 있든 없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모든 3차함수는 점대칭이다. 뭐라고요? 모든 3차함수는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대칭 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값이 있느냐? 미분을 한번 해볼까? 3x의 제곱 여기 12x 마이너스 2 그 값 있구만. 그지? 예, 네, 그 값 있네요. 네. 그러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접선이 서로 평행하려면 애당초에 이 점과 이 점 자체가 이 점의 점대칭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이 두 개를 이어보면 저 점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길이가 같고요.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알겠죠? 예. 즉 3차함수의 대칭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제가 3차함수의 대칭 점은 이미 뭐라고 명칭을 불렀었어요?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미적분에서 사용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냥 씁시다. 대칭점이라고 부르지 말고 변곡점이라고. 그래 되겠죠? 네.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고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변곡접선이라고 불러요. 이 문제는 변곡접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3차 함수의 대칭점을 일단 저거 미분해서 3x의 제곱 12x-1을 얻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도함수가 의미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죠. 맞아요. 잘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지금. 그죠? 감소하다가 변곡점을 통과하면 다시 증가하거든요. 그래. 그제? 그러니까 사실 변곡점이라는 놈은 이놈의 극점이에요. 이 2차 함수의 극점이요. 이해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지점이니까 이놈의 극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극소점은 꼭지점이니까 사실 이기에 미분을 하지 않고 대칭축을 이용해서 저거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계도함수에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시면 이계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시면 6x 플러스 12이고요. 얘가 0 되는 지점이 극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변곡점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지금 저 함수에다가 8, 24, 16, 4, 20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y'에다가 x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죠? 마이너스 14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변곡접선 생각보다 좀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484번. 여기 좀 유의미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F-1, F0, F1, F2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라고 했는데 봐봐. -1과 0과 1과 2는 전부 다 플러스 1 플러스 1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1씩밖에 안 커진다고. 이해되죠? 근데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룬다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었잖아요. 제가 등차 수열은 사실 1차 함수다 이런 얘기했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다 이런 얘기했죠. 정의역만 제한이 걸리는 거지. 맞아? 그럼 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저 4개의 점이 1차 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차 함수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해요. 그러면 그 직선을 4점이 지나는 직선을 편의상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fx 직선 뺀 게 저 4개 인수를 갖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mx 플러스 n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도 되죠? 됐죠? 네. 나머지 이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2개를 구해서 연립해서 K를 구하는 얘기니까 MN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구해질
구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구해지니까 문제 낸 거니까요. 풀이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1, f-1인데 f-1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n 플러스 n 나오죠. 이때 f'-1은 x 플러스 1 가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한 다음에 m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m-6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해하시죠? 고배 미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면 x 플러스 1 없는 항만 없는 경우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m은 더하면 되는 거죠. 미분은 m 되는 거니까. 같은 이유로 2를 대입하면 저게 2m 플러스 n이거든요. 이때도 기울기 구해보시면 x-2 가리고 2 대입하셔가지고 6에다가 m이니까 m 플러스 6이군요. 그럼 접선이 하나는 y는 이렇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지나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돼요. 얘는 왜냐면 2m 플러스 n 지나야 되니까. 납득하시죠? 이 둘이 연립하는 거예요. 이 둘이 연립하면 뜻밖에도 m이 사라져버리죠. 12x는 n도 사라져버리네요. 6 나와요. x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k,0에서 여기 0도 있잖아. 이 0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점이 k,0이라는 얘기니까 이 식이든 그 x의 k 즉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는 0이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2분의 1 m 플러스 n은 9다. 이것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f2k가 20이라는 것은 f2k라는 놈은 f1이잖아요. 근데 f1 계산해 보시면 m 더하기 n이거든요. 이게 20이라는 얘기니까 이 둘이 연립해서 mn 구할 수 있겠네요. m이 22하고 n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따라서 f4k는 f2인데 그냥 2m 더하기 n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2 될 거예요. 실제로 물어본 것들은 여기 인수에 들어있는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계산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만 빠르게 발견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좀 생각보다 질문이 많은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맞췄다면 잘한 거고요. 그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이유는 i가 1일 때씩 한 번 쓰고 i가 2일 때씩 한 번 쓰면 2번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한 번만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전 조금 좀 다르게 봐요. 저게 3개, 4개도 저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를 i에 1과 2를 넣어서 식을 쓰면 힌트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써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 조건을 느려가지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나 조건에서 i가 1이라고 하면 f1'0 이놈이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가에 뭐가 나와 있냐면 f1,0은 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인 거죠. 그럼 0분의 0꼴을 풀어야 되니까 0인지 없어야 되니까 전부 다 분모문자를 x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극한을 구하려고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F1 프라임 0이죠. 이것도 F1 프라임 0이라서 얘가 F1 프라임 0 더하기 K 분의 F1 프라임 0 더하기 2K 이게 돼버려요. 아래에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 F1 프라임 0이란 놈이 F1 프라임 0 더하기 K 분의 F1 프라임 0 더하기 2K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i에 2를 넣더라도 F2에 0도 0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을 것 같죠? 똑같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F2 프라임 0 역시 F2 프라임 0 더하기 K 분의 F2 프라임 0 더하기 2K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 문제를 질문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식을 써놓고도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거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를 보고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F1 프라임 0과 F2 프라임 0은 x는 x 더하기 k분의 x 더하기 2k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구나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냥 이 방정식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정리해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다 조건의 뜻이 뭐냐면 F1 프라임 0 원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곱하기 F2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얘가 마이너스 2K일 텐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쉽게 얻어집니다. 그냥 어려운 포인트 같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해내는 건 알겠죠? 네, 이걸 보고 이거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인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에 F1 프라임 0과 F2 프라임 0 대신에 알파나 베타라는 기호가 사용되었다면 훨씬 쉽게 찾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F1 프라임 0이나 F2 프라임 0이라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통 방정식의 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를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 자체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네. 자, 다음 486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죠? 네. 그냥 글로만 적어놔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고요. 중심이 1, 3면 점 1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일단 1c는 원점을 지나요. 0,0을 지나고 C의 중심은 y는 fx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y는 fx 위의 점 O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O를 지나는 직선은 C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근데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사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접선과 수직이니까 법선을 구할 수 있죠. 이 법선을 직접 구해보게요.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어서요. f'0이 마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법선을 사용할 거니까 3분의 1이죠. 맞죠? 즉 다에서 말하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니까 y는 3분의 1 x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뭐가 존재하냐면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원의 중심은 y는 fx 위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라는 놈은 저 직선과 저 3차 함수를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3분의 x라고 잡으면 이게 될 텐데요. 원 자체는 1,3면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x는 루트 3분의 루트 1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원의 중심은 루트 3분의 루트 10, 3 루트 3분의 루트 10. 이것도 저 3차 함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저 3분의 x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점까지 거리를 이용해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게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3대 1 대 루트 10을 만족할 거거든요. 그럼 x좌표의 차를 루트 10으로 3으로 나누어서 루트 10을 곱하면 되죠. 반지름 구하려면. 그렇지 않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네.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원의 면적은 27분의 100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지름 구하는 과정 이해 가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별 얘기 아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다. 숫자 좀 복잡하니까 혹시 납득이 안 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얘가 원점이고 얘가 지금 루트 3분의 루트 10, 3 루트 3분의 루트 10이란 말이야. 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기울기 때문에 얘가 3대 1대 루트 10을 만족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빗변의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풀어도 돼요. 이게 1이잖아요. 얘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루트 10만 곱하면 반지름이라는 얘기지. 그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반지름 알았으니까 그냥 제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원의 면적 나올 거고요. 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487번.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x의 제곱의 해가 1, 2, 3이라는 말은 y는 fx와 y는 x의 제곱의 교점이 1과 2와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3차함수니까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되겠죠. 삼차원계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은 건데 나에서 바로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예. F4가 얼마냐면 6K 마이너스 16인데 이게 지금 10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K는 Y이어야 되냐? 아니다. F4가 마이너스 6K 플러스 16이거든요. 예. 이게 10이어야 되죠. 또 그냥 틀렸나? 3, 2, 1 마이너스 6K 없는 것 같은데? 예. 플러스 6K라고? 아, 플러스 6K네요. 예. 6K 마이너스 16 맞죠? 플러스 16. 예. 이게 10이어야 되네요.
맛이 같네요. 예, K 마이너스 1.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fx 접선 구해야 돼서 fx는 결국 전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분하기 편하려면. 5,f5에서의 뭐 수직인 법, 그러니까 접선과 수직인 직선 구하는 거니까 f'5가 어쨌거나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하고요. x의 제곱이 넘어와서 플러스 7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1x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F5도 계산이 필요해요. F5를 계산하시면 얘가 1 나와요. 그죠? 50, 55. 1 나와요.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16 나오네요.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16분의 1인 거예요. 알겠죠? 네. 따라서 y는 16분의 1 곱하기 x-5 플러스 1 이거니까요. 16분의 1 x 더하기 16분의 11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는 16분의 12니까요. 4분의 3이겠네. 크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 않고요. 네. 계산만 조금 하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몹시 불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풀만했나요? 이게 저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계산량이 좀 상당히 좀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거든요. 네. 계산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만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0에서 3중근을 가져야 되고요. 그죠? 3에서 극소값을 갖는 그런 형태.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A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두 점은 BC라고 했으니까 얘가 말하는 A라는 놈은 아마 한 이쯤 있을 겁니다. 여기 이런 데 A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A가 BC의 중점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O는 여기입니다. 알겠죠? 네. A의 근처에 O가 있어요. 이걸 이 상태로 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계산하기가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 직선을 mx 플러스 l이라고 잡을게요.
됐어요? 제가 뭐 할 거냐면 새로운 함수 하나 생각할 건데 fx라는 새로운 함수 생각할 건데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서 방금 저 직선 있죠? 이걸 뺀 형태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적분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걸 뺀 형태를 그린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될 거예요. 알겠죠?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의 사차함수가 돼야 맞죠. 예. 이때 이 점을 B', 이 점을 A', 이 점을 C'이라고 하면 Y좌표는 뒤에 다 0으로 바뀌었지만 X좌표는 원래 저기 X좌표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점인 사실도 똑같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T, 여기를 T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T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fx라는 놈의 식은 x 마이너스 t의 제곱 x 마이너스 t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 전개해서 t의 값하고 알파의 값을 얻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하고 식이 똑같아야 될 거니까. 이해하죠? 네. 이걸 전개할 때 이렇게 2차식 따로 전개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처음에 x의 4제곱 나오고요. x의 세제곱은요 2차식과 1차식이 만나야 되니까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은요 이게 나오고 일차항도 뭐가 나오고 상수항도 뭐가 나오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거 전개한 목적이 뭐냐면 t하고 알파만 구하려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 B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B와 C의 X좌표만 알면 돼요. B와 C의 X좌표를 알려면 T와 알파만 알면 되거든요. 맞아? 네. 근데 저 위에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2차항까지만 비교하면 돼요. 저 2차항 없잖아요. 맞아요? 2차항이 없으니까 이미 여기서 t가 1이고 알파의 제곱이 6이다. 알파는 양의 값이니까 즉 알파가 루트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의 x좌표는 뭐였다는 얘기냐면 1 마이너스 루트 6이었다는 얘기고 얘의 x좌표는 1 플러스 루트 6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았으면 문제 다 푼 거죠, 사실은. 자, 얘를 미분하는 식은 여기 이미 있잖아요? 얘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뭔 말인지 알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6 넣고 1 플러스 루트 6 집어넣어서 둘이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1 더하기 m2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6의 1 플러스 루트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막 빡세게 전개 안 해도요 가운데 부호가 다 되니까 저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가 2배가 되죠. 첫 번째 건 1이고 세 번째 거는 6 18? 그럼 19의 2배니까 4 곱하기 38?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6과 1 플러스 6의 제곱을 둘이 더하면 가운데가 없어지니까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의 2배가 되죠. 그럼 14가 되네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이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풀려고 머리를 쪼아내서 만든 풀입니다. 아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본 학생은 이거 확실히 쉽다는 거 알 거예요. 확실히 쉬워요. 네.
계산량 자체가 더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게 B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B와 C의 X좌표밖에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 직선이 뭔지 알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거 다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끝까지. 알겠죠? 예. T하고 알파만 구해지면 그냥 전개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이건 엄청 쉬웠죠? 사각형 AQC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A와 C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AC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각형의 면적을 두 개의 삼각형의 면적의 합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의 합이 최대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 최대이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최대한 멀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서 접할 때 P를 잡으면 되고 맞아요? 예. 얘가 이렇게 가서 접할 때 Q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AC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점이니까 AC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2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점 P와 Q는 기울기가 2가 되게 하는 접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점 X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미분하시면 이게 2 되는 거 찾으면 되고요. 심지어 방정식을 풀 필요도 없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X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분의 2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음 490번. 490번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일단 이차함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차함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림자와 구조물의 밑면의 넓이 합. 얘가 뜻하는 게 뭔지만 파악하시면 금방 파악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옆면이 이차함수 모양이긴 한데 여튼 바닥면은 원 모양이라는 얘기잖아요. 원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네. 그럼 이게 원의 면적일 텐데 원의 면적일 텐데 그냥 그림자도 원의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원의 면적일 텐데 그 원의 반지름이 2분의 5다는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2인데 여기까지가 2인데 여기까지 2분의 5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좌표를 도입해가지고 교양이면 y축이 여기 있는 게 해석하기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 원의 구조물과 그림자의 넓이 합이 4분의 25라는 건 단순히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저 직선의 x좌표는 2분의 5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리고 조명까지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 했었는데 사실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 직선의 y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직선의 y절편 구해버리면 그게 조명까지 높이가 돼요. 원의 중심에서의 조명까지 높이가 돼버리죠. 원의 중심을 제가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 쉬워지죠? 그죠? 네. 근데 저 2차 함수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가 0,2를 지난다 해서 A도 할 수 있겠네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로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굳이 미분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2차 함수잖아요. 판별식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직선의 y절편 필요한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제가 항상 지난 점인 뭘 알고 있어요? (2분의 5,0을) 알고 있죠. 이해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둘이 연립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m은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서영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누구 버려야 되냐? 그렇죠. 왜 마이너스 4 버려야 되죠? 항상 식은 그래프가 끝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 접한 애가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식은요, 그래프가 끝까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고려해서 현명하게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4를 빼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 직선이 뭐라는 얘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y절편이 이미 있잖아요. 이게 답인 거죠. 처음부터 전 뭐 하려고 했어요? 저 직선의 y절편을 구하려고 했을 뿐이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도함수도 필요 없고요. 그냥 고등수학 상 정도 수준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다음 492번 보겠습니다.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그래프와 직선 y는 k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봐라 라고 했는데 y는 kx는 결국 뭐예요? 원점을 지난 직선이란 말이에요. 맞아? 봐봐. 원점을 지난 직선은 긋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그럼 교점 3개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으면 교점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되게 이때가 궁금하지 않아? 이때가 경계점이 되니까. 이때의 기울기를 안다면 기울기가 이거보다 작으면 1개가 되는 거고 이때랑 같으면 2개가 되는 거고 이때보다 크면 3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알고 싶어서요. 이 접점의 좌표를 t,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t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일 텐데 이게 저 i를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t를 대입한 거하고 같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아니 그럼 t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기울기 얼마 나오고요? 3 나오고요. 자, 기울기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k라는 놈은 k는 1부터죠. 네. k는 1부터 10까지 nk라는 놈은 k 처음에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3보다 작잖아. 3보다 작으면 교점 1개라고 했어요. 2를 대입해도 교점 1개겠죠. 3을 대입하면 2개겠죠. 4를 대입할 때부터는 교점이 3개씩인데 이게 총 몇 개예요? 7개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럼 25개인가? 여기까지 푼 내용 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잠깐만 쉬었다 하죠.